자,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시험 대비를 위한 강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일단 국가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날 강의를 시작하게 되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기사를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장이 끝까지 놓지 않았다. 제가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사를.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그 기장이라면 어땠을까? 약간 감정이입도 되고 끝까지 놓지 못한 그 기장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목까지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음이 좀 무겁네, 시작하기가. 그리고 여기는 N수생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마음이 매우 무겁겠지요. 아, 이걸 또 시작해야 되느니 이거 어떻게 하나 갑갑하기도 하고 1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그쵸? 뭐 등등 생각들이 많을 거고, 초수 선생님들은 또 초수 선생님들대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초수 선생님들 일주일 바짝 하고 막 이렇게 어리버리 또 점점점 우와 이렇게 하다가 1년 후딱 갑니다. 노량진에 계셔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정말 10달이 후딱 갑니다. 조금 있으면 벚꽃이 필 거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울 거고, 더우면 더운 대로 공부 못하고, 벚꽃 피면 벚꽃 피는 대로 공부 못하다가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막 영역별 문제풀이가 닥치고, 영역별 문제풀이 1회 때 점수로 왕창 깨져갖고 울다가 모의고사 시험 문제 닥치면 그때 어떡하지? 남들은 막 70점씩 받는데 나는 40점밖에 안 되네, 울다가 그러다 시험 봅니다. 10달이 훅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냥 하루하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할 것 중심으로 삽시다. 아이고, 침까지 튀네. 쫄았지 나 지금. 긴장했죠. 많이 긴장했습니다. 사실은 첫날 첫 강의. 아무튼 그렇고,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우리 뭐 할 거냐면, 올해 이제 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2025년도 시험에 문제 답을 한번 볼 예정입니다. 문제의 답을 좀 마음 아프겠지만 선생님들, N수 선생님들 마음 많이 아플 거라고 예상하지만 일단 답 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자, 대학교 4학년 동안 4년 뭔가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죠? 뭔가를 배웠을 거야. 4년 내내. 등록금 비쌌죠? 한 학기당 얼마였어요? 대학 등록금 한 학기당 얼마 정도였어? 500만 원? 대략 500? 500에 몇 학기 졸업했죠? 8학기? 5, 8, 40? 선생님들 4천만 원 투자하고 도대체 내가 4년 동안 배운 게 뭐였나 한번 봅시다. 어떤 관점을 보냐면 키워드. 내 머릿속에 어떤 키워드가 저장돼 있는지, 그죠? 그리고 또 답의 방향. 답 쓰는 방법. 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답을 봅니다. 선생님들 뭘 중심으로 봐? 오케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키워드, 4천만 원 투자해서 남아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봅니다. N수 선생님들 미안해. 아픈데 긁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일단 우리 시험은 2교시와 그리고 3교시. 오케이. 2교시의 기입형이 대략 6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대략 18개구나. 몇 개지? 6개. 아니다, 4개구나. 4개, 8개. 3교시가 2개, 9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입형은 단답형. 서술형은 한 줄 쓰기입니다. 몇 줄 쓰기? 한 줄. 한 줄 쓰기. 자, 이렇게 구성된 시험을 봤다. 일단 답이다. 자, 문항 첫 번째 건 모르겠고, 두 번째 거 한번 볼까? 적응하기, 그리고 기술 수행하기. 이 정도 공부하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적응 그리고
수행 뭐 이런 식의 답이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젖산, 역치. 자, 요거 배운 사람. 요 단어 아시는 분, 손.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맞죠? 자, 그럼 두 개. 자, 완전 비탄성 충돌. 머릿속에 있습니까? 역학? 있습니까? 굿. 자, 어포던스. 운동학습과 제어편에서 모른다. 그죠? 자, 선택 반응 시간. 기억납니까? 운동학습 제어? 오케이. 자, 그리고 문항5. 자, 여기는 국가교육과정이니까 요건 패스하겠습니다. 22년도 국가교육과정 문제니까 패스하고, 요거 배우신 분, 지시형 스타일. 교육학에서 배웠어? 가치적 질문 혹은 발문. 이런 것도 기억납니까? 괜찮네. 많이 배웠네? 자, 문항 6번. 유도 발견 스타일. 아시는 분 손? 잘 배웠어. 스포츠 교육학. 자, 수련 발견 스타일도 물론 알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해답을 결코 말하지 않아라. 누가? 교사가 학생에게 미루어 짐작컨대 그렇겠죠? 답을 말하지 않아라. 자, 답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방식이 발견형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두 스타일의 공통점은 교사는 뭐 하지 말 것. 답을 말해주지 말 것. 그럼 답 발견을 누가 한다야? 학생이. 오케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자, 빠르게 놓게 뭐 이건 패스. 올림픽. 그죠? 패스. 자, 이 전투 몰라. 패스. 자,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 들어보신 분? 몇 년도예요? 헬싱키 올림픽? 체육사에서? 대략 한 52년쯤 되나? 1950년? 선생님들, 이거 어려워? 나 지금 52년쯤 되나? 어려웠나? 남북전쟁, 우리나라 남북전쟁은 몇 년도입니까? 이건 몰라. 헬싱키 올림픽은 52년인데 남북전쟁이 몇 년인지 몰라. 한국사 자격증 다 따셨죠? 맞지? 근현대사 다 배웠겠지? 자, 한국 남북전쟁 몇 년도입니까? 50. 자, 그럼 50년대 기준으로 선생님들, 북한은 누가 친했어? 소련이? 남쪽은 누구랑 친했어? 미국이? 그럼 미소 냉전은 언제부터예요? 대략? 1900 몇 년부터? 50년대? 그럼 미소 냉전 시기랑 맞물려서 진행된 올림픽이 어느 올림픽이래? 헬싱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의 상식이 좀 필요한 것 같지? 자, 그리고 트리플 코드 3중 부호 이론 알아 몰라? 배운 적 있음 없음? 없어? 날려. 자, 회복 탄력성. 미루어 짐작해봐. 회복 탄력 어떨 때 필요해? 시험에 떨어졌을 때 필요합니다. 그렇잖아. 임용시험 이게 올해 좌절한 점수를 받았어. 자, 그럼 임용시험을 볼 건가 말 건가? 볼 거면 무슨 탄력성이 필요해?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이 좀 중요한 포인트였나 보다. 자, 광의외적. 심리학에서 배운 사람. 니데퍼 배우신 분. 뭐 있을 거예요. 그치? 자, 뇌배엽. 뚱뚱한 사람 무슨 배엽이라 부른대? 뇌배엽. 내장기관부터 발달한 사람이 뇌배엽 인간입니다. 그죠? 뭐 이런 식의. 자, 급내상관계수 측정평가. 자, 이거 조금 기억에 난다. 손. 손 많이 드네? 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감각 참여 몰입 사회학, 관찰학습 사회학, 표출적 군중 사회학입니다. 그리고 ATPPC 체계 유산소 시스템 생리학에서 배우신 분 있을 거야, 분명히. 맞지요? 지방 있을 거야, 당연히. 탄수화물 있을 거야. 재보충이란 단어 뭐 언제 써? 떨어지면 재보충하겠지. 뭐 보충해야지. 떨어지면 보충한다. 고갈되면 보충한다. 이런 단어들. 자, 이런 역학들 있습니다. 대략 그래. 여기까지 몇 교시예요? 2교시입니다. 답을 보니까 어때 느낌이? 2교시. 답만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나는 과연 내년에 이런 답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잠깐만. 선생님 답만 봤을 때 이런 답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겠지. 그죠?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답이 길어. 한 줄이야. 한 줄. 길어봤자 몇 줄이에요? 한 줄. 한 줄 쓰기 공부야, 우리 시험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한 줄 쓰기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줄에 들어가는 중요 키워드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들어가야 할 키워드를 알아야지만 답을 쓸 수 있다. 자, 그럼 선생님들, 제가 2교시에서 기억나는 거라고 물어봤던 얘기는 무슨 기 돼 있어? 암기돼 있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했을 때 손 들은 사람은 그래도 암기가 어느 정도 좀 돼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 4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다. 아예 모르겠다. 몇 천만 원이 아까운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야. 자, 학교 수업하고 대학교 수업하고 학원 수업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학원은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1년을 위한 벼락치기 공부를 시킵니다. 선생님들이 4년 내내 배웠던 얘기들을 우리 학원에서 몇 달 동안 배우냐면 1월부터 대략 5월까지 배웁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배우고 기타 뭐 기출도 있고 문제풀이도 있지만 실제로 배우는 거는 1월부터 몇 월까지요? 5월까지 배우는 걸 압축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치? 선생님들 시험은 언제 봅니까? 11월에 봅니다. 자, 그럼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선생님들 몇 달을 공부하셔야 돼? 1, 2, 3, 4, 5, 6, 7, 8, 9, 10, 11. 대략 한 11달? 10달에서 11달. 10달 공부 과정입니다. 선생님들 중간고사랑 학교에서 기말고사 보실 때 얼마나 공부하고 보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자. 그럼 얼마나 공부하고 보십니까? 일주일? 일주일 공부하고 본대. 와, 대단한데? 수능은 얼마나 공부하고 보셨어? 수능은 몇 년 공부하고 보셨어? 몇 년?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몇 년 공부해야 돼요? 11년? 자, 얘 무슨 치기라고 불러요? 벼락치기? 얘는 벼락치기 가능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0달 공부하는 건 어떻겠어? 이것에 비해서. 자, 여기에 비하면 무슨 기예요? 장기지. 여기에 비하면 벼락치기입니다. 그지? 자, 공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 도대체. 그럼 이거보다는 짧게 길게. 얘보다는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치? 자, 수능 공부할 때 선생님들 벼락치기가 불가능해. 어떻게 보면 10달 과정이 벼락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처음 가르치면 선생님들 다 어려워. 쉬워, 어려워? 어렵습니다. 당연해. 선생님들 운동 뭐 좋아해요? 운동 잘하는 거. 나 무슨 운동 잘한다? 아, 여기 엘리트 선생님들. 엘리트 선수. 아무도 없어? 선생님 뭐 했어? 축구 했대. 축구 엘리트 몇 년 했어요? 성인까지 그러니까 총 몇 년? 18년 했대. 좋아. 축구 잘하겠네. 뭐 안 봐도 잘하겠네지. 그죠? 안 봐도 뭐 잘하겠지. 자, 그럼 축구 처음에 뭐부터 배워? 기본기 뭐 있는데? 기본기 패스, 리프팅, 그리고 뭐 킥,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기본기라고 할 것들이 겁나 많아. 맞죠? 자, 기본기 겁나 잘 다져야지 축구를 잘할 수 있대. 몇 년 걸렸대? 선생님 잘하는 데까지는 몇 년 걸렸어? 3년 이상 걸렸대. 뭘 잘하려면 시간이 짧게 걸릴 순 없다, 사실은. 자, 초수 선생님들 가장 큰 문제점.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해. 처음부터 내가 천재인 줄 알아. 그죠? 시작을 해. 처음부터 천재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졸라 어려워. 도대체 저 여자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죠? 이 한 줄짜리가 도대체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울어. 운다고 해결이 안 돼. 가까분해. 난 더 잘 알고 싶은데, 더 잘 이해하고 싶은데 도대체 적용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고 다 안 된대. 그러면서 울어. 해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쵸? 욕심 버린다. 나는 천재가 아니에요, 일단. 그치? 아니, 잠깐만. 나 스스로 천재야, 아니야?
천재면 여기 있을 수도 없어. 천재도 아닌데다가 대학교 과정 동안 이것도 안 했어. 뭐도 없어요? 아, 근데 게임을 뛰려고 한다고? 말도 안 돼.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욕심을 버려라. 뭘 버린다? 욕심. 나는 천재가 아니야, 스스로. 욕심은 버리되 하나 중요한 거는 자신감은 갖춰라. 언젠가 될 거다. 그렇잖아. 선생님들 수영 처음 배우면 있잖아요. 물에서 뜨지도 않아. 첫날. 물에 잠기는 것도 무서워. 맞죠? 생리학 처음 배우잖아? 에피네프린이라고 영문 용어가 나오는 순간 벌써 무섭다. 근데 걔네들이 너무 많아. 처음부터 못 뜬다고. 자꾸 뜨려고 하지 마. 처음에는 그냥 하나 배워가는 데 의미를 두고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은 버리십니다. 할 수도 없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할 때마다 조금씩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선생님들, 이거 한번 풀어볼까? 10 곱하기 10, 아니 12 곱하기 2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2는 4, 1, 2는 이렇게 푼대. 자, 그러면 이 곱셈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했어 지금? 일단 덧셈 해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지. 또 중요한 거 있어. 구구단은 무슨 기가 있어요? 암기. 맞잖아. 구구단 뭐셔? 뭐해? 암기. 그럼 구구단 암기한 걸 요거 한번 이해해볼까? 12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 뭐? 더했다의 의미지. 자, 그럼 12라는 숫자를 두 번 더해서 24가 나왔대. 그럼 더했다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냐, 이건 무슨 해예요? 이해지. 맞잖아.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 임용시험 공부할 때 얘만 해. 둘 다. 근데 자꾸 선생님들은 한쪽으로 가려고 그래. 진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뭐가 된 사람이야. 그러면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다. 되게 어려워. 자, 지금도 제가 물어봤어. 12를 두 번 뭐 했더니? 더했더니. 더했다니라는 개념은 선생님들 쉽게 오는 게 아니지. 그죠? 쉽게 오지 않아. 이해하기 위해선 최소한 뭐부터 시작할 것.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암기하고 이해하고는 이거는 선생님들 시험 볼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11월 중순까지 끊임없이 가야 될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거지. 자, 이 암기는 우리 임용시험에서 뭐 워드 중심이다. 키워드 중심입니다. 이걸 까먹지 마세요. 그치?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럼 우리는 벼락치기를 해야 돼? 아니면 10달이야? 10달. 지치면 안 됩니다. 10달 동안. 그래, 남하고 비교하지 마.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면서 남하고 비교 하나 하겠습니다. 자,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거 하나만 하자. 제가 그 합격 12월 26일 날 그 여러 가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N수생 선생님도 있었고 뭐 몇 점이 또 있었고 고득점 몇 점도 있었는데 그중에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것은 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수생에 저에게 온 1대1 채팅. 요게 선생님들한테 제가 끌고 가야 될 교육과정 방향인 것 같아서 이 원전들이 왜 있어? 필요 없다. 요거 하나만 보자. 자, 올해 시험에 80점이 전공 만점입니다. 몇 점 만점이라고 우리 전공은? 80점입니다. 자, 올해 기준이에요. 2025년도 시험을 기준으로 1차 전공 몇 점부터가 고득점일까? 고득점 70점? 주변에 70 받은 사람 있어? 선생님들, 올해 전공 80점 중에 60점 기준으로 고득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60점 정도면 고득점. 그렇죠? 자,
자, 몇 점 정도부터 합격자일까? 53점입니다. 그래프 그릴게. 53점 정도면 전국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 몇 점 만점 중에? 80점 만점 중에. 자, 고득점이면 대략 몇 점 이상부터 고득점이라고 하고 60점 이상이라고 고득점하고. 자, 그럼 최고 득점하면 73점입니다. 몇 점이라고? 73입니다. 몇 점이 만점이야? 오케이. 자, 얘는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선생님들. 맞잖아. 전국적으로 73이 최고 득점인데 80점 만점이야. 그 안에 몇 점이 숨어 있는 거예요? 7점? 선생님들 7점은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여기서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틀려도 상관없다. 맞지? 틀려도 상관없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몇 점부터가 고득점이래? 60입니다. 선생님 이 정도만 맞아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80점까지 몇 점의 간격이 있어? 20점? 20점? 자, 그 중에서 몇 점 또 빼? 7점? 몇 점 할 수 있어 그러면? 13점 정도는 또 자기 능력 재량이다. 얼마나 제대로 받는가로 판별이 되지. 자, 몇 점부터야? 그러니까 합격은 53점부터입니다. 그럼 최소 몇 점 이상? 이건 좀 불안하잖아. 그치? 그럼 최소 몇 점 이상?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몇 점까지만 받으면 돼. 이게 목표다. 우리. 이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의미도 없고. 최소 60점부터 73점까지만 받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죠? 자, 요거 왜 띄웠냐? 초수 학생입니다. 초수. 뭐 4학년 때 기출 한번 풀었고 아무래도 기출 한번 풀어봤다는 얘기는 그 4학년 과정을 잘 보내신 분 같아. 그죠?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1차 점수가 68점이래. 이 사람. 초수인데 1차 점수가 68입니다. 그랬더니 1차 커트라인보다 몇 점 높대요? 15.67. 예, 수영장 가로질러 가도 합격합니다. 면접관한테 욕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럼 합격합니다. 그치? 그렇잖아, 솔직히. 엎을 수가 없는 점수야. 근데 누가 한 점수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초수입니다, 초수. 자, 선생님들 제가 아까 그랬지. 처음에 욕심은 부리지 말 것. 그런데 뭐는 가질 것. 자신감을 가질 것. 두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11월까지 같이 달려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 사람이 68점이래. 이 사람은 어디에 위치할까? 뭐 이쯤 위치합니다. 이 사람 뭐 개론서 봤냐? 안 봤대. 안 봤대. 개론서를 보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될까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개론서를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론서를 봐서 얼마나 더 맞출 수 있는가를 한번 타진해 보세요. 항상 개론서를 보는 기준은 얘 먼저 하고 뭐 하고 줌 교재나 먼저 하고 그리고 뭘 보신다? 개론서를 보신다야. 주가 바뀌면 안 돼. 얘 먼저 하고 뭘 보신다? 개론서를 보신다. 개론서 볼 시간 없다. 이거라도 하십니다. 아셨죠? 자, 공부 방법에 정도는 없다. 정답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없지만 선생님들한테 제가 해야 할 일은 1년 동안 선생님들한테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한테 80점은 맞추게 못합니다. 제가. 불가능합니다. 학원 강사 따위가 어떻게 80점을 맞추게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 여기 지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드리겠다. 그럼 선생님들은 제대로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T 성향이 있고 F 성향이 있을 거예요. MBTI가 대세잖아. 그죠? 자, F 성향 선생님, 이건 T 성향 선생님이랑 상관이 없다. F 성향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 때
내가 어떤 과목에서 점수가 잘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과목에 점수가 잘 나왔나? 대략 이럴걸? 선생님이 좋아서. 아닌가? 선생님이 좋아서. 아니, 이때 좋다는 얘기는 물론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지도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선생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 과목에 대한 애착도 높아집니다. 맞지? 국사가 재미없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사 선생님이 너무 좋아.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점수가 높아져? 국사 점수가 높아집니다. 자, 권은성 이상하다 이런 비판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선택해서 따라올 거면 최소한 그냥 호감도, 어느 정도 믿어주심 이런 것들이 밑받침되면 좋겠다. 응? 최소한 그 정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월까지 19예요. 그쵸? 얼굴 일주일에 3일이나 봐야 돼. 선생님들 이성 남자친구 여자친구 보는 횟수보다 아마 제가 저 보는 횟수가 더 많을 겁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냥 호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 이런 얘기 아니고요. 적절한 호감, 그리고 적절함의 믿음,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도 되겠지라는 믿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무슨감으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N수 선생님들 새로 시작하기 참 마음이 아팠을 거야. 인생 끝난 거 아니다. 선생님들 끽 해봤자 30. 그러니까 끽 해봤자 30살. 맞지요? 선생님들 죽으려면 아직 70년 남았음. 뭐 누구 1, 2년 먼저 간다고 해서 내 인생 쫑난 거 아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응? 슬퍼하지 마시고 슬퍼해서 뭐 하겠냐. 갈 사람들 빨리 보내. 박수 치면서 제발 좀 빨리 붙어라. 그 나는 1차가 안 되고 내 친구는 1차가 됐어. 이 친구들 남아있길 원해. 빨리 가라고 해. 빨리 가. 빨리 치우는 게 나아. 걔네들. 어차피 같이 시험 봐야 돼. 또 떨어지면. 실기시험 보는 날 응원해주러 가. 빨리 보내버려. 다시 안 보게. 그 다음에 내가 가지. 맞지요? 그러니까 N수 선생님들 너무 속상해하지 말 것.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응? 그리고 제도권 시험에 대한 비판은 멈춰라. 자, 중2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 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시험하고 2026년도 시험이 맥락이 비슷할지는 아닐지는 그건 나중에 가서 봐야 되는 일이고 일단 공부하는 방향은 24, 25년에 맞추어서 강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선생님들은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십니다. 뭐로 하신다고? 이 얘기 언제부터 들었어요?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신다. 이 얘기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 2학년, 3학년이 뭐야? 유치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예습, 강의, 그리고 복습이 있습니다. 요거를 몇 월까지 하느냐? 1월부터 몇 월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5월까지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예습은 어떻게 할까? 일단 계획표가 있습니다. 카페에 계획표 올라오지요? 대략 오늘 뭐 28페이지까지 한다. 공지가 됐어요. 자, 예습. 기존에 사전학습이 좀 되신 분은 상관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대략 오늘 뭐 나가는지 최소한 보고는 오셔라.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그죠? 어떤 얘기들이 나눠질지,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한번 이렇게 보고 오십니다. 보고 오는데 제 책이 좀 요약이 많이 된 상태지요? 그죠? 봐도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도 보신다. 아셨죠? 일단 그래도 본다. 아, 이런 거 하는구나. 아, 사조를 배우는구나. 모형을 배우는구나. 모형에 무슨 촬영 모형이 있고 움직임 분석 모형이 있고 스포츠 교육 모형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까지가 뭐다? 예습이다.
조금 능력되시는 분은 목차까지 한번 적어 오시면 좋겠다. 목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 있냐? 체육교육 탐구가 있다. 그죠? 탐구 안에 뭐 있냐 봤더니만 오늘 배워될 게 사조가 있고 근현대 체육 사상의 변화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한번 적어 보셔라. 연습장에 적는다 이렇게 노트로 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적어서 구조화시켜서 와주십니다. 여유가 되시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구조화시켰다. 강의 듣는다. 본다. 듣고 봅니다. 자, 그럼 예습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 권은정이라는 여자는 이렇게 설명하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하신다. 그리고 강의 시간에 중요한 키워드, 제가 막 형광펜, 빨간펜 막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별표. 자, 키워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언급할 거 아니야? 그럼 교재에 형광펜 치겠지? 그죠? 그럼 4시간 정도 강의하면 형광펜이 하나겠어? 꽤 많겠어? 꽤 많습니다. 꽤 많을 거예요. 자, 끝나고 나면 복습을 합니다. 키워드를 나열할 것. 뭐를 나열할 것? 키워드. 자, 강의 시간에서 얘기해 줬던 키워드를 나열해 봅니다. 나열해서 이 키워드가 어떤 목차에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 왜 중요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가능하면 암기까지 해주십니다. 뭐까지? 암기. 자, 선생님들 9구단 1단부터 1단이 아니구나. 2단부터 9단까지 암기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배워요? 9구단? 2학년. 2단부터 9단까지 암기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몰라. 짧게 걸렸을까? 꽤 길게. 꽤 길게 걸렸어. 처음부터 2단부터 9단까지 다 외워? 아니면 2단부터야? 2단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3단 외우고 그 다음에 4단 외우고 이런 식이지. 자, 그러면 보세요. 복습할 때 제가 키워드를 뭐 하라고 했어? 암기? 처음부터 다 외울 수 있으면 없어. 없어. 불가능. 9구단처럼입니다. 처음에 암기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 볼 때 암기할 수 있는 정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100% 암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욕심버리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자, 암기하면서 강의에서 설명했던 거 상기. 그럼 그 과정에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지, 스스로. 자, 이해도 마찬가지야. 아까 제가 12 곱하기 2 얘기할 때 12를 몇 번 뭐 하는 것? 더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치? 처음부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그럼 처음 볼 때 내가 이해하는 수준이 있고 다음 볼 때 이해하는 수준이 있고 선생님은 시험 때까지 한 번만 아니면 수백 번 볼 거야. 수백 번 볼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100% 이해가 안 되는 건 일단 암기만 하고 넘기십니다. 뭐만 하고 넘겨? 암기만 하고 넘기십니다. 그러면 다음에 볼 때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줄 거고 다음에 볼 때 암기해야 되는 것도 점점 줍니다. 우린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100m 달리기를 아니다. 42.19km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목표는 버리십니다. 아셨죠? 욕심 버리십니다. 또 하나, 계획. 공부 계획과 관련된 얘기. 자, 선생님들 이 계획표 버린다. 벌써 그림만 그려도 알 거야. 자, 7시 기상, 9시 도서관, 11시까지 일반교육학, 12시 밥 먹기. 불가능, 가능 불가능. 못 지켜, 선생님들. 이 계획표대로 살면 스님이야. 신부님. 불가능. 나 밥 먹으려고 했는데 12시에 밥 먹으려고 했는데 선배가 11시에 찾아왔어. 11시부터 밥 먹지. 12시 끝나고 1시부터 공부하려고 했는데 선배가 또 왔어. 자, 그러면 계속 놀아야 된다. 못 지킨다고. 맞지요? 그럼 선생님들 계획은 어떻게 세울 거야? 자, 일주일에 분량이 있습니다. 일주일 분량이 있지? 맞잖아. 일주일 분량 있잖아. 그럼 매일매일에 뭐도 있어? 분량도 있을 거야. 봐야 할 양 중심으로 세웁니다. 교육학은 뭐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가 오늘의 목표.
전공은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가 오늘의 목표. 이런 목표들이 세워질 거 아니야. 그거 반드시 지켜나갈 것. 그거 못 채우면 집에 가지 마세요. 그거 할 때까지 앉아 있는 거. 그럼 어떤 사람은 6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해치우는 사람도 있을 거야. 시간의 의미가 없다고. 선생님들이 그날 해야 될 무슨 중심으로? 분량 중심으로 하십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 제발 이런 일이 이딴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계획표 세우지 말 것. 대략적으로 큰 틀로 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공부하는 습관. 자, 계획 얘기는 이렇게 하고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독서실, 개인 독서실 뭐 이렇게 등록해서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카페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할 거예요. 맞지요? 난 어디서 공부가 잘 된다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 공부가 잘 된다는 그 환경에서 그 환경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앉으면 공부하십니다. 자, 앉기 전에 다 치우고 앉는 건 상관없어. 뭐 정리하고 앉는 건 상관없어. 근데 앉아서부터는 공부하셔라. 앉았는데 계획표 세우고 있고 카톡하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롤게임 잘 되고 있는지 보고 그거 완전 차단. 자, 앉으면 뭐 한다? 공부한다. 앉아있는 시간이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앉으면 뭐 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 나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10분이 됐건 2시간이 됐건 3시간 됐건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일단 앉으면 뭐 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제발 하나 할 때는 하나만 해라. 역학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생리학 고민하고 있어 막. 스포츠 교육학 하고 있는데 철학 막 생리학 막 공식 막 이런 거 다 생각한다. 하고 있는데 실기가 안 되는 거 고민하고 있어. 완전 잡다구리한 생각들이지. 할 수 있는 것만 해. 지금 스포츠 교육학 보면 뭐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뭘 자꾸 생기지 않으면 미리부터 걱정을 해. 나는 시험장 가고 이거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쟤는 너무 잘하는데 쟤는 날라댕기는데 쟤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난 초수인데 쟤는 N수생인데 좆됐네. 아 미안해.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 맞잖아. 왜 자꾸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계획한 분량을 제대로 보고 가신다. 앉으면 뭐 하신다. 그 환경이 어디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맞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OT라서 할 얘기가 많네. 스터디 얘기합니다. 자,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게 제가 선생님 스터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격한 사람들이 스터디를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합격한 사람 중에 스터디에 도움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아예 스터디를 하지 않은 사람 다양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 스터디가. 자, 그러면 스터디를 해야 할 목적이 더 중요하다. 선생님들은 그 동료와 함께하는 스터디를 통해서 무엇이 얻고 싶은가?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인출 스터디면 뭐만 하면 돼? 인출? 서로 이해한 것 대화하기, 토론하기 뭐만 하면 돼? 그만 하시면 됩니다. 개론서 정리하기, 역할 분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것만 하시면 돼. 자꾸 스터디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찾고 그리고 스터디를 선택하십니다. 맞잖아. 내가 뭘 필요한지도 몰라. 그럼 하지 마. 일단 공부하다 보면 나한테 필요한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치? 스터디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 그게 더 중요하다. 선생님들, 권은성 전공체육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 노량진에 한 10분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 중에서 왜 저를 선택하셨을까?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광고 같은 거 안 합니다. 그 선생님들 뭔가 광고에 뭐 낚여서 오진 않았을 것 같아? 그죠? 뭐 왜 선택하게 되었어? 선배들? 선배들이 그냥 추천해서? 뭔가 추천한 선생님이 저뿐만이 아니었을 거야. 여러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왔어. 그죠?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닌가? 예뻐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취득하시면 된다. 저를 선택한 이유를 선생님 걸로 만드시면 돼. 맞지요?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얻어올 수 없는 거에 대한 욕심은 뭐 하시고 버려주십니다. 스터디도 마찬가지.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스터디를 선택해 주십니다. 아셨죠? 자, 또 많이 받았던 질문. 선생님, 저는 N수생인데 개론서 봐야 될까요? 이거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질문. 아, 개론서 보면 좋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좋지. 이 세상에 봐서 좋을 책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개론서 볼 때 가장 큰 위험성이 뭐냐면 요약을 못한다. 선생님들 스스로. 자, 우리 시험 있잖아. 아까 답지 보셨죠? 몇 줄 쓰기예요? 한 줄 쓰기입니다. 한 줄 쓰기에 뭐가 필요한 시험이냐면 키워드가 필요한 시험입니다. 개론서를 보고 이 정도로 압축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책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자, N수 선생님들은 병행 가능하다. 병행 가능합니다. 강의와 개론서 병행 가능합니다. 초수 때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도 훨씬 많을 거고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기분도 안 들 겁니다. 자, 초수 선생님들은 바꿔 말하면 1년 내내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기분을 느끼면서 공부해야 되는 숙명이다. 뒤에서 누가 막 겁나 쫓아온다니까. 마음은 급하고 저기 시험은 얼마 안 남았고 점점 봐야 할 건 늘어나고 그런 기분으로 1년을 가야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N수생에 비하면 어쩔 수 없이 닥쳐야 할 기분입니다. 근데 이거 극복하는 방법 하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응? 개론서 같이 보시는 게 좋긴 하지. 당연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개론서를 봐야 될 목적, 의식도 좀 가지셔라. 내가 이 개론서를 보면서 무엇을 취할 것인가? 개론서를 볼 때 무엇을 취할 것인가? 사이드를 잡기 위해서 이 개론서를 볼 것인가? 아니면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개론서를 볼 것인가? 뭔가 항상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맞죠? 자, 사이드를 잡기 위해서 개론서를 보겠다는 사람은 집어치운다. 갖다 버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와 그리고 전체 맥락이 보고 싶다. 그러면 같이 병행하십니다. 개론서를 본다고 사이드를 잡을 수 있다는 착각은 금지. 이때 사이드는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 나왔을 때를 사이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는 선생님들 그것은 만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24년, 25년에만 만점 방지용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시험 볼 해에도 선생님이 시험 볼 해 26년에도 만점 방지용 문제는 나옵니다. 그것이 5점이 되면 75점이 만점이고 6점이 되면 선생님들은 74점이 만점입니다. 그 사이드까지 잡아가야겠다는 욕심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해야 될 점수는 아까 최고점 몇 점이었어요? 73점입니다. 25년도를 기준으로. 자, 그럼 개론서를 봐야 될 이유, 목적은 뭐예요? 본다면 전체 맥락, 이어진 흐름, 그죠? 조금 더 심도 있는 이해
혹은 요약본이 조금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보고 싶을 때 참고용입니다. 만점용은 아니다. 아셨죠? 그거 생각하고 개론서를 선택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다 볼 순 없다. 대략 OT였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교육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OT였으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수업 예상합니다. 선생님들의 집중력을 보아하니 한 번에 3시간 반 이상 넘어가면 어렵더이다. 제가 떠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고 대략 한 3시간 반부터가 그래서 올해는 4시간만 잡았습니다. 4시간만 잡았는데 4시간에 풀로 나가진 않을 겁니다. 한 10분, 20분 빨리 끝낼 예정입니다. 최대한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는 시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대신 땡깡은 부리지 않으시길. 선생님 진도 나가는데 집에 빨리 보내주세요. 이건 없기. 빨리빨리 제가 알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스포츠 교육학입니다. 스포츠 교육학. 흔히들 교과 교육학 뭐 이렇게 부릅니다. 교과 교육학. 목차를 한번 볼까요? 스포츠 교육학의 목차가 첫 번째 목차가 체육교육 탐구를 배웁니다. 자, 체육교육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보겠다. 그게 체육교육 탐구편에 실려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 체육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는 게 체육교육 탐구다. 그럼 체육교육의 전반적인 얘기가 뭐 있냐? 체육교육의 전반을 보겠대. 자, 체육교육은 무엇인가? 무엇? 목적이겠지. 그렇죠? 체육교육의 목적을 볼 거고, 두 번째, 체육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체육교육의 방법들은 무엇인가? 체육교육의 그리고 평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평가는 측정평가와 통계 파트에서 하겠습니다. 얘는 측정평가와 그리고 통계 파트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교육 탐구에서는 목적부터 방법까지 전반적인 걸 보겠다. 이런 얘기네. 자, 목적. 체육교육의 목적은 미국, 선생님 우리나라 약간 미국의 속국 아니야? 어떻게 보면? 지금도 성적이 흔들고 있지. 트럼프랑 사이 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다. 맞죠? 미국의 속국, 속국이란 표현은 진짜 속국의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인 속국, 물리적인 속국을 의미합니다. 정신. 선생님들 다 운동복 브랜드 뭐 좋아해요? 나이키? 미국 거. 맞죠? 여기 이젠 점점 까만색 머리가 많아지는데 한 3년 전만 해도 노란색 머리가 많았습니다. 강의실에. 그죠? 탈색, 노란색 머리를 지향하는 거는 서양인을 닮고 싶은 요구가 좀 있겠지. 그런 의미로서의 속국이야. 또 오해하지 말아라. 정치 성향은 뭐냐? 너 그래서 좌냐 우냐 이거 좀 하지 마. 너 일배냐? 저 일배는 아닙니다. 일단 일배도 아니고 너 그럼 페미냐? 페미도 아닙니다. 전 인본주의자입니다. 왜 이렇게 다 극단이야? 동전에 앞 아니면 뒤래 자꾸. 흑 아니면 백이래. 왜 자꾸 나눠? 그죠? 그런 거 아니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 노자 왜 했노? 이렇게 했다고 일배라고 몰아붙이고 스포츠 사회학 가르칠 때 여성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 너 또 페미냐? 이런 중심으로 갈라치기 저한테 하고 그러지 않으셨길 바란다. 아, 이런 것도 있다. 체육사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는 게이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적인 얘기를 한 거지 좋다 싫다를 언급하진 않았다. 그럴 수도 있지. 성적 취향은 개개인의 의사결정이니까. 제가 그 좋다 싫다의 의미 아니면 그랬다야. 그랬다. 자꾸 저를 이상한 사람 몰아가지 마시고 게이를 옹호했네 폄하했네 뭐 이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 입니다. 저는 사실은 여길 다 내보이고 싶지만 그렇지 않겠습니다. 학원 강사는 중립성을 지켜야 될 약간의 아니면 이쪽 저쪽에서 욕을 겁나게 먹어야 되니까 약간 닫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일배도 아니고
극단적인 페미니즘도 아닙니다. 아셨죠? 자, 게이를 옹호하냐? 뭐 그렇지도 않고가 아니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케이? 레즈비언 옹호하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난 몰라 일단. 그러나 무지개는 사랑한다. 철저한 인본주의자죠. 분위기가 참, 저 좀 이래요. 살짝 맛이 갔지, 사람이. 아무튼 그래. 자, 목적. 체육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목적에 적합한 내용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정. 자, 목적에 적합한 내용을 뭐한대? 선정. 자, 체육교육은 체력을 길러주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해보자. 그럼 체육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을 선정해야 될까? 생각해봐.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 이 내용의 선정 파트겠지? 그럼 체력을 기르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침에 줄넘기를 하든지 아니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30분 마라톤을 하든지 방법이 하나야 다양합니까? 다양합니다. 그럼 목적에 적합한 내용을 뭐하고? 선정하고 이 내용을 배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뭐하고? 선택하고 잘 배웠는지 알아보기 위한 뭘 해야 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체육교육 탐구에서 배우겠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은 선생님들 이렇게도 표현할게. 우리가 교재를 배워 무엇을 배워? 교재의 내용을 배웁니다. 교재의 내용을 배우는 활동은 학습 활동이라고 얘기하지. 학습 활동이 있습니다. 혹은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하면 과제 참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참여?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활동과 과제 참여는 누구 중심으로 얘기한 걸까? 교사야, 학생이야? 학생입니다. 학생 중심으로. 맞지요? 자, 학습 활동이 있고 그럼 학습 활동을 지도하는 활동이 있을 겁니다. 맞지요? 자, 지도하는 활동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내용을 지도하는 활동. 그치? 내용을 지도하는 활동. 수업을 운영하는 활동.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거는 누구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교사입니다. 그렇지? 우리 수업은 항상 학생과 교사가 무슨 작용하고 있어요?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 일단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오케이. 지금 2022년 국가교육과정.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교육의 과정의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의 과정의 지침을 제시했대. 국가 무슨 과정? 교육과정입니다. 주체는 누굽니까? 국가가 제시했지. 자, 그럼 교육과정을 제시했는데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활동이 있을 겁니다. 교육과정에 따른 뭐가 있다고? 수업활동이 있습니다. 수업을 조금 더 쪼갤게요. 수업을 조금 쪼개면 교사가 내용을 지도하는 장면이 있을 거고 그럼 교사가 내용을 지도하는 장면에는 항상 누가 과제에 참여하는 활동이 항상 있어. 학습 활동. 오케이. 학생이 배우는데 학습하는 활동이 같이 세트로 묶인다. 맞죠?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제발 좀 늦지 말아라. 체육복 좀 입어라. 등등 하는 수업 운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수업을 구조화시키자면 자, 보세요. 요거 뺄게. 큰 틀에서 교육과정은 이렇게 운영되었으면 해 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 모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교육과정 모형은 교육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이렇게 운영되었으면 해 라는 교육과정 뭐가 있다고? 모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수업이 이렇게 개발되고 운영되었으면 해 라는 수업 모형이 있겠지. 그죠? 자, 내용을 이렇게 지도했으면 좋겠어 라는 수업 방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수업 방식. 이렇게 있고, 자, 내용 지도하는 것과 수업 운영하는 장면을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 라는 수업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교육과정 빼고 체육교육과정의 모형을 우리는 배울 거고, 몇 가지냐면 대략 주된 모형은 대략 5가지 정도입니다. 체력 모형도 있고 움직임 분석 모형도 있고 대략 5가지 체육 교육과정 모형이 몇 가지 있을 거다. 5가지 정도가 있을 거고, 자, 수업 모형은 대략 11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요거는 매칠러의 수업 모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매칠러의 수업 모형이 있고, 그리고 수업 방식, 대략 한 링크의 수업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한 7, 8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11가지의 수업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얘는 누구 거냐 갑자기 생각나는 모스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이게 스포츠 교육학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육과정 모형보다 조금 더 작은 하위가 수업 모형. 수업 모형보다 조금 하위가 수업 방식. 수업 방식보다 조금 더 낱낱으로 분해한 게 수업 스타일에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수업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교육과정 모형은 어떤 것을 개발하기 위함이냐? 교육과정. 수업 모형은 어떤 것을 개발하기 위함이냐? 수업, 굿. 수업 방식은 무엇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이냐? 내용을. 됐지요? 수업 스타일은 무엇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이냐? 내용과 수업 운영.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잠시 10분 끊었다 하겠습니다.